네, 가정 경제가 펴야 나라 경제가 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경제 얘기를 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네. 벌써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무려 그렇습니다. 1,3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죠. 그래요. 뭐 단순 계산을 하자고 하면은요. 1인당 가계 부채가 무려 2,5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 1인당이라는 것도 갓 태어난 아기도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와, 이런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걸 정부에서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지난 8월에 한 차례 내놨었죠. 이른바 8.25 대책이라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그의 후속 조치로 지난 11월 24일 날 또다시 한 차례 대책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샀을 때 해주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가 되고 있고요. 빌려갔으면은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갚고 그 빌리는 것도 규제를 조금 더 심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범위도 은행뿐만이 아니라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 결국은 조금 더 빚을 죄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굉장히 뒷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다 풀어서 빚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정말 투자할 사람들 투자 다 하고 재미 볼 사람들 재미 다 보고 빠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대출을 못 지겠다는 거예요? 무슨 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이 촌철살인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뭐 선진국으로 갈수록 부동산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 한 채 있는 게 정말 자기 재산의 전부가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건전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야 사실상 이것이 예상돼 왔던 투자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제 야 이거 내가 재테크 인생을 걸고 한 재테크가 망가지게 생겼네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분명히 심리가 위축되고 또 소비에 대한 부분도 위축된단 말이에요. 꽁꽁 얼어붙죠. 근데 정말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건 다중채무자들이에요. 정말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정말 담보가 있는 대출은 저는 크게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게요. 네. 정말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 가구, 저자산 가구에서는 빚을 내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대부분 고소득 가구나 아니면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기도 보다 수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채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과연 생활부채인가? 아니면 자산을 담보로 통한 어떤 투자를 위한 부채인가? 이런 것부터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정확한 정책이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로 그 아파트 투자 그 등기부등본을 다 떼보는 그런 조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부채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어허, 부채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그 말인즉슨 거의 뭐 빚 없이 그냥 네. 아파트 샀다는